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AI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이 됐고요.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AI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야, 이거 뭐 또 맨날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AI 투자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하드웨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고요. 세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놓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주식이 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꽉 힘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드웨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반도체 칩이 그동안에는 가속기라고 이야기해서, 야, 이거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칩인데 네가 갖다 써, 이거 제일 좋은 거야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좀 변화가 있어요. 에이직 반도체라는 반도체가 쫙 등장하면서 변화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야, 네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도 좋은데 나는 나한테 필요한 반도체가 따로 있어. 나를 위해서 좀 따로 주문할 테니까 기성품 말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맞춰줘. 야, 이 팔이 나는 좀 짧아, 이쪽이. 뭐 다리가 나는 이게 길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는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 옷깃은 어땠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반영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엔비디아가 브로드컴한테 야, 이거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잠깐만, 지난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주문형 반도체 할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에이직 반도체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둘 다 동시에 좋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야, 잠깐만, 여기도 지금 할 일이 많아. 지금 에이직 반도체 때문에 할 일이 많아 라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사실 미국이 AI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 흐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요,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주에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열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틀 동안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힌트가, 첫 번째가 엔비디아 젠슨 왕이 내일 CES에서 기조연설도 한대. 야, 이거 중요한 얘기래.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힌트가 하나 나왔고, 또 중요한 힌트가 뭐였냐면요, 유틸리티 쪽인데요. 에너지인 거죠.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에너지 쪽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천연가스 쪽에서 이슈가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힌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첫 주에 나온 힌트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 그냥 데이터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 반도체, 칩, 이게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올해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이 데이터가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떠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딱 AI가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작업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제 올해 이슈가 많이 나올 것이 에이전트 AI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이전트 AI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수의 미국 주식에서 연수가 설명한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에이전트 AI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야, 나 이번 주말에 하얼빈 영화 보고 싶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챗 GPT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얼빈이라는 영화는 이런 주제고요, 이런 교훈을 얻고 있고요, 이런 상영관은 여기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사실 근데 그 내용이 나한테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얼빈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AI가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이전트 AI는 주인님, 하얼빈이 보고 싶으세요? 토요일 날이요? 그러면 주인님이 사는 집은 여기고 영화관은 여기니까 가는 길은 이렇게 가시고요,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식사는 여기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짜가지고 그냥 예매까지 해줘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에이전트 AI,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서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허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언제 결제까지 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알아보기만 하라고 그랬지 등등. 에이전트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 믿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가지고, 에이전트 AI가 실제로 B2C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B2B 쪽에서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그런 투자 전략에도 보면 얘네들이 뭔가 B2B에서 B2B라는 거는 결국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용처인 거죠. B2B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냐 아니면은 피지컬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AI가 어느 몸뚱아리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아이폰에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소프트웨어는 애플이 디바이스 주권을 가지고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피지컬 AI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AI 투자 전략을 짜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큰 게 있어요. 이 영향을 주는 것이 좀 더 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쓸 것은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매크로 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와 관련된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계속 또 유가가 또 올라요, 요즘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난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채 한도는 또 어떻게 하죠, 지금?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좋은데 중국은 어떡하죠? 미국은 좋은데 지금 유럽은 지금 망해가는데요. 등등 수없이 많은 매크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2025 투자 전략 강의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고, 이와 관련돼서 시나리오를 짜서, 중요한 건 시나리오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AI 투자를 하고 2025년에 성공 투자를 할 것이냐, 이 시나리오를 짜는 전략을 오늘 저녁 6시 반에 라이브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요거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AI의 흐름을 매크로가 흔들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천천히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부사장이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 올해 AI 쪽에다가 투자를요 80빌리언 달러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60빌리언 달러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대략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이 계획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대단한 각오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이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썼던 그 글에 보면요, 놀랍게도 아메리카, 이 미국이라는 단어가 총 44번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80빌리언이라는 이 숫자는 딱 한 번 나와요. 하지만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44번 등장합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하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를 설명하려면 80빌리언 달러나 왜 투자하는 거예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답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이렇게 투자하냐고요? 제가 알려줘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미트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이란 나라에 헌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결국은 AI 때문에 진짜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보고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진짜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정부, 이 사람들은
진짜 AI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크로 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거 보세요. 헌신한다고? 믿는다고? 이런 단어는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는 좀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도지인데요. 제 생각에 올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지, 일론 머스크가 과연 미국 정부를 효율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도지가 성공하느냐 여부가 매크로 변수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말 효율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단 잘려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이민자를 수방하려면은 이민자들은 수십만 명인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AI가 가능하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이 누구냐면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다이켄의 테크 인사이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진짜 잘 설명이 되는데 이 팔란티어가 도지를 도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그 수량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 3개월 안에 적용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미국 정부에게 탑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맞춰? 이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그럼 진행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팔란티어가 이런 걸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페드 스타트라는 걸 만들어서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에게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때 거쳐야 되는 모든 관문들을 여기서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로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 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만 해도 100빌리언 달러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 시장이 스타트업에게 열린다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도지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6개월 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은 팔란티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팔란티어는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헌신, 믿음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라는 단어까지 막 사용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서방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고 중요한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아마도 이게 믿음, 신념 이런 단어들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불안한 거죠. 과연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가격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저녁에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AI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까지 다 총망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